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 4월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가 올해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20억 9천만 달러에 그치며 올해 1월 10억 1천만 달러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코로나19 사태에도 시장의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좋은 실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매출은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비대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실적 호주에 힘입어 시장 예측을 뛰어넘는 8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며 두 회사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당장 미국에서 벌이던 보톨리늄 톡신 제제 나부타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메디톡스는 ITC 예비 판결을 계기로 재기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 조선업계가 역대 가장 심한 수주 감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 모잠비크와 러시아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대량 발주 등이 이뤄질 경우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의 기대치 7조 원에서 훨씬 뛰어넘는 8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반짝 오름세를 기록하고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SK하이닉스 같이 밀려가고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어제 오른 것에 비해서는 많이 내리고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오늘 전일 미국 시장도 훈풍이 좀 부른 데다가 이래저래 지금 올라갈 것을 기대했던 참가자로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시장 상황 이제 조금 뒤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활짝 저희가 상담 창구 열어놓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 혹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각 객장 상황을 통해서 시장 상황 면밀하게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김현겸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객장 상황부터 먼저 또 짚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좀 안타깝습니다. 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에서 선물은 6천 계약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도 2,500억 원, 코스닥에서도 2,200억 원 많은 금액을 좀 매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거기에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까지 2,800억에 넘는 매도가 나오면서 좀 시장의 약세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수급적으로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그래도 카카오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는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는 SK바이오팜, SK, LG화학, W게임즈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양호하지만 또 마이너스권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은 고영, 휴원스, NHN 사이버결제, KMW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아미코젠, 콜마 B&H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지금 한마디로 또 정의를 내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호한 실적 시즌 스타트에도 안타까운 한국 증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로부터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고 조금 있다가는 이제 LG전자의 실적 발표 역시도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 역시 양호한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실적 시즌 스타트에도 양호한 스타트에도 불구하고 옵션 만기를 앞둔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장을 또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는 시점도 됐어요. 내일 장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기대되는 언택트 관련주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표주는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 오늘주 역시 카카오는 추가적인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종목 중에서 이 내수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향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기대되는 언택트 관련주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관련 언택트 종목들에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의 김현경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경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깜짝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한 달여 만에 2200선을 회복해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양시장 모두 하락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오르고 있는 좋은 흐름 가져가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신풍제약, 메디톡스, 쌍용차가 오늘의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보톡스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가격은 21만 5,8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메디톡스 오늘 개장 직후에 상한가를 기록한 뒤에 종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결을 내린 건데요. 이와 함께 ITC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하는 명령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예비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메디톡스는 급등하고 대웅제약은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쌍용차입니다. 지분 매각 주관사가 현장 실사에 나선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6%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3,985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고점 대비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쌍용차의 지분 매각 주관사인 삼성증권과 로스차일드가 평택 공장을 방문해서 현장 실사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 지원과 외부 투자 유치를 다각도로 추진 중인 쌍용차의 매각 절차가 본격화되는 모습인데요. 한편 현재까지 베트남 빈페스트그룹, 중국의 지리자동차, 비아디, 미국의 포드자동차가 인수 또는 투자협력기업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인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임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이 현재는 27% 넘게 급등했고요. 거래가 39,50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꾸준히 오름세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 신풍제약이 항말라리아제 피라맥스 코로나19 임상 2상을 실시할 국내 병원을 4곳에서 9곳으로 확대합니다. 앞서 신풍제약은 지난 5월 식약처로부터 경증 또는 중증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피라맥스 임상 2상 시험을 허가받은 바 있는데요. 한편 오늘은 중국에 이어서 아프리카 콩고에서도 흑사병이 발견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신풍제약의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 알아봤고요.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시면 0.08% 소폭 내리면서 가격은 1,13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0.51% 올랐습니다. 29만 1,000원대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확인해 보시죠. 네, 오미세고 만나보겠습니다. 오미세고가 오늘은 2% 넘게 올라줬고요. 가격은 1,900원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0.3% 오르면서 29만 2,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만나보겠습니다. 리플부터 모네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플은 오늘 등락 없이 228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오스 살펴보시면 0.55% 빠지면서 3,1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와 코인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이슈 또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부 영업부의 PIB 센터 이재광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사님. 네,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잘 계셨죠? 네네. 네. 삼성전자부터 바로 여쭤볼게요. 삼성전자가 시장이 예상치보다도 1조 원이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오늘 나왔습니다. 일단 뭐 언택트 쪽에서 굉장히 반도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잘 나올 것이다 기대는 있었는데 역시나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나 지수에 대한 관심도 커지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많은 일부 경제를 우려하는 일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우려를 뒤로하고 증시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가 21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2200포인트 터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소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 말씀해 주신 삼성전자의 주가의 향방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그 예상치보다 월등히 높은, 다시 말해서 8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이면서 전년 대비 무려 22.7%가 높은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줬습니다만, 의외로 시장은 시초가 55,800원으로 플러스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000원 하락한 54,000원대로 다소 숨을 고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증시 격언에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 하는 격언이 그대로 오늘장에서도 적용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고 본격적인 하락으로 전환할 것이냐,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나 개인 투자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삼성전자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투자자분들께서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올 2020년도 올해 6월달은 이미 지났고요. 7월달, 8월달까지 썸머 랠리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과거와 같이 지난 상반기와 같이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지수는 여기서 올라간다면 저는 지난 고점대인 2,500포인트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좀 더 템포를 조절하면서 상승세를 펼치는 반면에 철저하게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단 과거와는 다르게 종목별 장세라고 해서 대형주는 이제 못 가고 개별 중소형주가 갈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장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별 장세라는 것은 대형주 중소형주의 구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특화된 종목 위주로 선별적인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없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의 힘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장을 움직였다고 본다면 이제는 그중에서도 철저하게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한 실적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가 조정받는 모습으로 봐서 이제 조정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충분히 상존하고 있는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얘기도 있지만 미국 쪽에 가면은 마가 쪽 오늘 뭐 주가 엄청나게 간밤에 올라왔고요. 특히나 뭐 마가는 아니지만 테슬라가 13%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잘 가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뭐 유망하다 계속 얘기가 나와요. 테슬라 성공하면은 우리나라 LG화학,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주들 쭉 올라가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유동성 장세에서도 이제 실적 장세로 본격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미국 시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구글, 그리고 아마존 이런 종목군들이 장을 이끌면서 나스닥 시장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자, 그중에 대표주가 테슬라인데요. 이 테슬라가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국내 전기차 관련주도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그것이 그대로 시장에 적용되면서 국내 종합지수가 지금 12.55포인트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은 1.55포인트가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삼성 SDI와 그 LG화학은 삼성 SDI는 7,500원, 약 1.9% 상승, LG화학은 13,000원, 2.5%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국내 시장에서도 적용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은 이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추가 상승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앞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실적 장세로
본격적으로 이 올 썸머 랠리가 시작된다고 본다면 그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자 호재성 재료가 또 하나 터졌죠. 정의선 현대차 실질적인 수석 부회장님이시죠. 이 정의선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격적으로 회동을 했습니다. 그 회동의 이유가 본격적으로 K-팝에 이은 K-문화가 이제 전 세계를 몇 년 전부터 문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 K-팝뿐만 아니라 이제는 K-배터리 동맹이 형성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의 어떤 전기차 배터리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또한 이들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로 관심을 몰리게 하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여러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셨을 겁니다. 기쁜 소식이 또 전해졌죠.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 트럭을 상용화하면서 스위스에 아주 청정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스위스에 무려 1,600대의 수출 계약을 달성해서 선착이 선두 10대가 이미 수출 전선에 올랐죠. 수출 대열에. 그런 도시 또한 국내 전기차 시장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들 국내 2차 전지 특히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계속해서 열려있는 오히려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세 이탈할 때까지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다만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 매수 타이밍은 템포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고 그 진입 시기를 좀 더 세심한 분석과 그렇죠 관찰이 요구되고 있다. 이 점만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테슬라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지금 전략까지 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얘기는 이재광 이사와 좀 길게 나눴으니까 네. 바로 이제 미중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가 이게 세도 너무 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 속도가 사실은 지난번 1차 때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감정이. 네. 근데도 미국도 잘 가지만 중국 증시 어제 5%가 폭등을 했거든요. 국제유가까지 같이 올라갔어요, 이것 때문에. 예. 중국 증시는 왜 그런 거예요? 중국 증시, 중국 증시를 갖다 한번 좀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자, 일단 한번 일간 차트 보실까요? 예. 약 1시간 반 전의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죠. 와. 놀랍죠. 여기 한 2,900부터 시작했나요? 이렇게 제대로 이제 요 땅 한 개. 여기서부터 주르륵 한 채 3주도 안 걸렸죠. 그렇게 해서 지금 3,400을 찍었는데 지금 이 기울기, 이 속도는 정상적이지가 않죠. 그렇죠. 뭔가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물론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거래량에서나 기술적 보조지표 나머지 여타 지표에서 이렇게 다이버전스 확인하는 과정 거쳐가면서까지 마저 해먹고 밀리고 그다음에 이 선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추세선이었는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무너졌다가 이걸 또 한번 회복해보려고 두 번 시도하다가 밀리고 이렇게 반등 전 세계에서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 와중에 최근 들어서 이 모양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1차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거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이만큼 과거에 이만큼의 과정이 앞으로 남았다면은 이거 한참 더 갈 수도 있겠네. 예를 들면 이거 먼저 월간 차트 보시면
이때가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이 법을 그대로 유동성 장으로 갔다가 밀리는. 예. 또 죄송한 표현 씁니다. 제가 뭐 세미나 같은 데서 오프라인 세미나 같은 데 꼭 쓰는 말인데 돈지랄로 시작했으면 선생님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예. 꼭 어느 지점에 시작했던 레벨까지 간다. 그다음에 이때 2014년, 2015년도 대단했죠. 예. 기억나시죠? 그때 왜 사진 이런 거 막 바나나 행상이 바나나 파는 거는 관심 없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모바일 폰 보면서 주식 투자하던 그 시절. 예. 네.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훅 무너지는 한번 이게 있었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무공 한번 튕겨보죠. 통.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면 2차 피 시작한 자, 이 얘기가 슬슬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지금 CNBC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어제부터. 중국이 인민들한테 예. 주식 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부스팅, 띄우고 있는 중입니다. 있다. 그러면서 월가에 누군가가 그랬어요. 우리는 연준이 있고 중국에는 스테이트 미디어, 관영 매체, 관영 통신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거기서 재밌는 거는 최근 5년 동안의 차트 한번 보세요. 위에 이 연한색 이게 S&P 500입니다. 아래쪽 이건 중국 상하이 지수예요. 예. 제 1감으로 뭐죠?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면은 얘는 너무 처졌네. 키 높이 맞춰야겠네. 그쵸.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네. 자, 이 관영 매체가 뭐냐? 이거예요. 중국 정권본데, 중국 정권본데 어제 이게 일면 사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국말로 읽지는 못하겠는데 대충 뜻은 알겠어요. 배육 A주를 갖다가 상하이 증시 A주를 갖다가 예. 2배로 키우자는 얘기입니다. 건강우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아주 이 우는 우량하게 뭐 그런 거. 소우자죠. 소우자잖아요, 근데. 불마켓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한 불마켓.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되나요, 그게? 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국내 매체는 글로벌 모니터인데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목을 더 달리라는 경문이다. 중국 당국에서 공산당이 부추기고 있다 봐야 되겠죠. 예. 이 그림도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그래프입니다만 지금 이거는 개인들의 이른바 마진거래 추이입니다. 신용거래. 빚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때요? 지금 금년 3월 이후로 쭉 떨어졌던 거는 이때 장 빠질 때였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런 속도로 지금 늘고 있어요. 물론 개인들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 자금도 꽤나 들어오고 있어요. 블랙락 같으면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데 예. 블랙락은 지금 굉장히 중국 마케팅에 열심히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나오는 뉴스 가운데 우리는 중국에 베팅하고 있다. 그래서 대만하고 한국도 아마 떡고물 좀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가 이 정도인데 우선 고전에 아까 벌써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기울기가 팡팡팡팡 한 5일 나오는데 오늘 조금 이렇게 벌써 양봉이 아닌 살짝 벌써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 중국 공산당 정부 중국 지도부 차원에서 저렇게 가자 하면은 자 이제 소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네. 이거는 좀 버블이라 하더라도 예. 여기까지는 가겠네라는 생각을 해볼 만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놈의 홍콩 뭐 국가안전법 무슨 미국에서는 홍콩 인권법 운운해도 이거 봐라 4, 5 뭐 홍콩도 올라가는데 간다. 항생은 그렇다 치고 우리 국내 돈 많이 들어가 있는 항생 H는 그림이 좀 달라요. 약간 속상하죠. 물론 안 빠지는 게 어딥니까? 안 빠지는 게 어딥니까? 이때 태운 돈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거죠. 예.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어떨까요? 이제 시작한 겁니다. 버블장이 시작된 거예요. 버블장이 시작되었어요. 저게 이제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언제 또 과거와 같이 또 돈으로 시작했던 돈으로 시작했던 레벨에서 끝날 것인가는 한번 이제 지금부터는 확인 과정인데요. 우리 서울경제 TV 시청자 여러분 한번
요즘 잘 안 들어가실 겁니다. 뭐 볼만한 글도 없고 죄다 이렇게 보고 나면 오히려 그것은 무슨 시황방 같은데 글들을 읽고 나면 오히려 우리가 불쾌해질 정도로 쓰레기 같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잘 안 들어가실 텐데 팍스넷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에디트 추천글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거 꼭 한번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뭐 그 필자 아이디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만 지금 여기 상황들까지 오는 과정에 굉장히 그걸 2번, 3번 읽었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쓰신 거 아니죠? 제가 쓴 건 아니에요. 제가 쓴 건 아닌데 참 모처럼 좋은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어떤 거예요? 요약한다기보다도 제가 그분 글에 약간의 저 나름의 의역을 해보자면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우리 돈 넣고 돈 먹기 야바이판에 골라 해서 이거 뚜껑 여는 이것만 하더라도 뭐 10,000원을 태우든 뭐 1,000원을 태우든 예. 이것도 돈이 걸립니다. 그렇죠. 약간의 뭐 고민, 재미삼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 글에 나오는 러시안 룰렛 아시죠? 예. 디어 헌트라는 영화에서 아주 소개된 이 6발의 리볼버 6발에 들어간 리볼버 예. 총 중에 한 발만 집어넣고 돌리고 나서 땡깁니다. 6분의 1입니다. 예. 그건 목숨을 거는 일이죠. 그렇죠. 예. 어떤 주식 시장 이런 데서 그에게 돈을 태우는 부분. 아까 야바이 같은 거는 재미삼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네 이제 러시안 룰렛 그리고 어떤 폭락의 무서움 그리고 참 처연하게 피어오른 한 송이 양귀비 이렇게 하셨는데 뭐 다 전달은 못 하겠습니다. 꼭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그런 글이 그야말로 참 접하기 어려웠던 글다운 글이 하나 올라왔던 시점입니다. 거기서 제가 느끼는 거 지금이 당장 오늘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요즘이. 예. 특히 뭐 정덕영 교수께서도 뭐 인정하시겠지만 제가 많은 매체에 제 스스로 견해를 밝히기도 하고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방송이 나오고 나서 올라온 어떤 반응들이 있죠. 뭐 악플도 예, 있고. 예, 악플도 있고 뭐 좋은 어떤 격려와 위로가 되는 글들도 있고 한데 거기에도 어떤 흐름이 있어요. 거기에도 흐름이 있고 한데 제가 오랜 경험,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 예. 종목도 선수도 많이 바뀌는 시절이다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원칙, 아무리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그 원칙 측면에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지금 변곡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댓글들에서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조심성 없고 굉장히 들떠있고 굉장히 교만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네. 트렌드를 좀 보면 네. 어떠한 변곡점이 생길 때에 대중들이 혹은 투자자들이 접하는 트렌드가 조금 지금 예, 좀 감지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예. 지금 오랜 기간을 이 현업에서 종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중국 시장은 그래요. 이제 버블을 시작이 됐고 버블은 이제 버블장을 한번 만들자라고 당국 차원에서도 한 거죠. 예, 독려를 하고 있고 거죠. 지금 미국, 중국 인민들도 빚내가면서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빚내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다 비투예요. 미국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예. 근데 뉴욕 증시는 그러면은 또 여기도 뭐 저기 뭐 재난지원금 받은 걸로 그렇게 주식 투자들 한다고 얘기는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 뉴욕 증시 무서워요. 무섭죠. 그냥 막 산대요. 평소 받던 것보다 주당 600불씩 더 받으니까. 그렇죠. 이거 뭐 그동안 없던 돈이었는데 싶어서 6424 예. 우리 돈을 한 300만 원 되는 돈을 그 많은 개인들이 일단 넣고 한번 한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상한가도 없잖아요. 미국 증시는. 상한가도 그렇고 없죠. 뭐 하루에 34% 올라가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알만한 종목들만 가는 거예요. 이름 들었을 때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화려했던 실적을 보이는 예. 기업 실적 차원이 아니고 주가 차원에서의 실적이 좋아. 뭐 다 앞에서 말했던 마가가 됐건 테슬라가 됐건 뭐 넷플릭스가 됐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뭐 그런 상황인데 미국 시장은 약간 네네. 지수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다우지수 보세요. 지금 이동평균선은 200일선하고 50일선을 단순화해서 봅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6월 11일 날 FOMC 있었던 날 연준이 워낙에 경기 전망을 암울하게 했었죠. 그때 1800포인트 빠졌던 날에 이 갭을 다우는 아직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이 30개 종목이. 그러네요. 200일선도 지금 버등버등해요. 예.
거래량이나 RSI 보니까 조금 무거워요. 그런데 S&P 500은 다우보다 좋습니다. 그렇죠. 갭도 채웠어요. 예. 갭도 어느 정도 갭 하단을 갖다가 상단을 갖다 채웠는데 자 51선, 200일선은 위로 올라와 있는 국면입니다. 근데 얘도 지금 거래량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무거워 보입니다. 자 나스닥 사상 최고치죠. 코로나 없답니다. 코로나 없다인데 자 좋아요. 여기도 굉장히 무겁긴 무겁습니다. 그다음에 이 배경은 다들 이제는 부인하지 않죠. 그렇죠. 물론 최악의 3월, 4월은 지났다. 경제도 다시 리오픈했고 식당도 문 열고 술집도 어쨌거나 거리 두고 앉아서 마시자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열었다. 예. 그걸 떠나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속도를 보세요. 이 속도 오른쪽 끝부분에 빨간색 연준 이렇게 좀 줄여나가나 싶다가 밸런스 시트죠. 예. 센트럴뱅크의 토탈 에셋 자산 이게 지금 위로 쏘았네요. 4조 달러에서 그냥 7조 달러로 후고 와버렸습니다. ECB도 달러 기준으로 하니까 7조 달러예요. 예. BOJ 6조 달러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졌기니 지금 다만 중국이 덜 풀고 있죠. 그런 상황에. 자, 그런데 지금 또 변곡점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이 싹 드는 것은 아까 그 말씀 이거 지금 팬데믹 이후로 이렇게 돈을 풀고 있는 거예요. 연준이. 그런데 살짝 현미경을 들이대고 보니까 약간 발 빼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속도 조절을 나서고 있는 거예요. 지난 6월 9일 정점을 찍었을 때 7조 1689억. 그런데 6월 말로 7조 살짝. 이 얘기는 한 1600달러가 오히려 줄었어요. 그렇죠. 지금 매일 사고 있는 국채, 회사채 뭐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으면 저렇게 줄 수가 없는데. 말이 안 되죠. 자, 이거는 연준이 속도 조절을 나서고 있다. 또 하나 변동성 보십시다. 빅스 말이에요. 예. 지금 이때가 그때 3월 23일 날 저점 찍기 전까지 그때 막 난리 날 때 닥치고 달러 할 때 닥치고 현금 할 때 이렇게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부분 확대해 볼까요? 이 상황입니다. 지금 이틀 연속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장은 날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죠? 빅스가 더 떨어지기보다는 변동성이 다시 한번 또 틸가에 배팅하는 세력들이 조금씩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해칭하는 세력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빅스 이렇게 보지 말고 크게 한번 보실까요? 이때가 닷컴 버블 무너질 때 빅스 이 정도였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이까지 갔었어요. 일본 때가 엄청났네요, 진짜. 90 근처. 그리고 우리가 사실 아팠던 거는 2016년 초예요. 아까 중국 상하이에서 2014년, 2015년 그 두 번째 고무공 두 번째 튀었던 그때 그때도 버블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콩. 자, 그 다음에 2018년 일물에 자, 여기도 문제는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8년 2월 달에도 초에 얼마나 한번 쿵 했습니까? 그때 쫄았죠. 그렇죠. 그게 그해 10월 달에 파월이 중립금리 한참 멀어서 해고 크리스마스 때 빠질 때보다도 시장은 그때 더 놀랐어요. 빅스 보시면. 이번에 팬데믹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과연 금융위기 때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으로 또 간다고 본다면은 지금 뭐죠? 아직 고점 멀었어가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 당선 때까지는 걱정 마세요. 멀었어요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서 아니야. 우리가 그러면 1월 달에는 코로나 알고 있었니? 처럼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제대로 된 어떤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그 타격을 갖다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로 접어드는데 아니면은 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혀 모델에서 집어넣지도 못했던 또 하나의 테일 리스크 그것이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뭐 국제 정세의 어떤 급격한 변동 그거는 현재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부 세력들은 뭐죠? 이거 지금 장이 계속 가기는 뭐하다라고 지금 신호를 보낸다. 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실컷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는데도 삼성전자는 막상 못 가는 그런 장이나 지수가 버둥버둥 얘는 쓰는데 장마감이 갈수록 오히려 계속 또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이런 모습들. 뭐 급락은 아니고 어제 급등에 비해서는 지금 뭐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이제 모레 선물 옵션 만기일 뭐 이것도 7월 정도 같으면 다들 정신 넉넉히 씹고
또 6월 달에도 시세 한번 줬으니까 대충 넘어가겠네. 이거 한번 또 한 달까리 하고 또 이제 뭐 장이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저래 조금 어쨌거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시장에 긴가민가 하다가 긴가민가 하던 세력들마저도 그래 내가 잘못 봤네. 돈의 힘이 세네. 그리고 이거 평생에 한두 번 맞을까 말까 그 장이었네. 알고 보니 포기. 이제는 가는 거 인정. 뭐가 좋았어? 경제가 좋았어? 기업들 실적이 좋았어? 공장이 잘 돌아갔어? 아니 됐고 돈 많으니까 인정. 이것이 지금 너무 이제 쉽게 그렇게 가는 요 부분이라서 조금은 긴장할 때가 됐다. 긴장할 때가 됐습니다. 네. 뭐 긴장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네. 그럼 시간이 많지가 않고 짧게 그냥 여쭤볼게요. 원자재 가격이랑 환율은 지금 1,200원대 밑으로 내려왔고요. 네. 원자재 가격은 U자형이에요. 대다수가 뭐. 네. 지금 이거 두 가지가 좀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뭐 따로 봐야 되는지. 예.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따라와 주시면은. 자, 닥터카퍼 경기와 굉장히 민감하다는 이게 경기 때문인지 돈 때문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막 풀려대고 있는 돈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오르는 상황이라서 이런지 그러면 큰 그림으로 봐서는 크리티컬한 레벨에 왔죠. 딱 느낌이 오죠. 오케이. 옥수수. 허허. 1월 15일 날 무역 합의하고 해서 콩값도 뭐도 떨어지고 있는데 팡팡팡. 얘는 이러다가 겨우 그다음 환율. 환율은 이 선 깨지면은 얘기하시죠. 이 선 깨지면. 그 레벨. 이 선 깨지면 이 빨간색 선 깨지면 다시 살펴보시고 서울에서는 1,180원 밀리면은 그때 한번 다시 토론하시죠. 1,180원대까지는 아직 1,180원 근처까지는 트라이 하겠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 바로 종목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돈 워리 포트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워리포트의 이주연 전문위원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입에 딱딱 익진 않는데 자 보내주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고요.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요? 상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서울이옵니다. 02-3153-2611번부터 2612번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포트에 넣는 원칙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 워리포트 운영 원칙 잠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습니다. 종목 편입은 금일 종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5종목 포트폴리오 넣을 수 있고요. 수정 횟수 총 3회 제공해드립니다. 소개된 두 종목 중에 오늘도 두 종목 나가요. 시청자분들의 문자 투표로 한 종목이 선정이 되고요. 선정된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지금 시청자분들이 넣자라고 또 문자를 주셔서 지금 편입을 했는데 현재 성적표가 혹시 준비된 게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 현재 포트에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일단 오르고 있긴 합니다. 0.2%. AS라고 해야 될까요? 전략을 그래도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전일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포트에 넣으면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오늘 시장이 이제 전부 좀 부근해서 음봉으로 갭 띄운 이후에 음봉으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 그 영향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엔터주들도 그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전일 저점 이탈하지 않는 지점에서 저점을 잡아주고 음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뭐 차트 보시게 되면 9만 원권의 앞에 이제 저항 라인이 하나 있어요. 그 저항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보통 갭으로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큰 폭으로 이렇게 흔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그런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한 흔들어주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처음에 이제 전략 제시해 드릴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비중은 5% 정도, 최대 10%를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절반 정도만 담아두시고요. 어제 가격 종가랑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고 신규로 매수를 하시더라도 절반 정도만 담으시고 한 번 정도 내일 혹시나 시장이 조정이 조금 나온다 하면 그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AS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돈놀이포트에 편입할 후보들이 있어요. 두 종목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두 종목은 네. 유나이티드 제약과 유니크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이제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약회사고요. 유니크 같은 경우는 수소 자동차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요즘에 핫한 수소 관련주입니다. 두 종목 공개됐고요. 시청자분들께서 또 도와주실 시간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과 유니크 두 종목 중에서 돈놀이포트에 좀 넣고 싶다. 이게 좀 괜찮아 보인다. 더 궁금하다. 더 잘 갈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들에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 샵 0082번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보내주실 그 동안에 저희가 정보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인데 유나이티드 제약이라고 그렇게 상장이 돼 있고요. 동사는 이제 의약품 제조 판매하는 제약회사로 개량 신약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매우 안정적인데요.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다가 뭐 아시는 것처럼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세로 인해서 부각을 좀 받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업종 퍼 대비해서 매우 저평가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퍼가 15 정도로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매년 점진적으로 큰 폭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고요. 지난해 2,213억 영업이익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300억대 이상으로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가 이제 개발 중인 천식 제네릭 치료제인 세레데톨 그리고 부테테롤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최근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현재 우상향 상승각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상황에서 뭐 큰 거래량 터지지 않고 오늘 거래량 죽이면서 음봉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 하루 정도 길면 이틀 정도 쉬어가는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2번 종목이죠. 유니크는 수소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여 종의 이제 차량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요. 자동 변속기의 핵심 부품으로 밸브 바디의 이제 유압을 조절하는 유압 솔레노이드 밸브를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국내 시장의 7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소 제어 모듈인 비례 조절 밸브를 현대차에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수소 관련 테마주로 엮여 있는데요. 전일 이슈가 되었던 현대 수소 트럭 양산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관련 섹터들이 뭐 크게 상승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 영향으로 조정을 조금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정말 이제 뭐 주가가 1,200불 넘어서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어저께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면서 관련 섹터 전체가 좀 더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유니크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종목 다 들어봤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좀 선택을 해주셨는지 편입이 될지 좀 나왔나요?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담당 PD하고 작가가 뒤에 휴감을 좀 넣었네요. 와 소리 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넣어주셨으면 제작진들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편입될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매매 전략을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유나이티드 제약이 바닥권에서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조정 없이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이 종목 보면 뭐 거의 조정 없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3만 원 부근을 돌파하고 나서 현재 갭 상승 이후 음봉으로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쉬어가고 난 이후 내일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시가부터 매우 강하게 상승 출발을 해주면서 주가가 금일 고점이죠. 금일 고점인 31,400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만약에 상승 출발을 하지 못하고 하락 출발을 할 경우, 뭐 시장이 안 좋다든지 시장은 좋지만 종목을 관리하는 주체가 한 번 정도의 조정을 더 줘야겠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하락 출발을 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하락 출발을 시킬 경우에는 5일 이평선을 깨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비중을 10%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5% 정도 종가에 담으시고요. 내일 아침에 시가 상승 출발하면 그대로 보유하신 종목만 목표 주가까지 끌고 가신다 생각을 하시고, 만약 조정이 나와서 29,000원대 지금 지지를 오늘 받은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5일선 이하로 한번 깨러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추가 매수를 잡는다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갭 하락이 시가부터 하락 출발해서 5일선을 한번 깨고 올라오는 그림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아침부터 시가 상승 출발해서 시장이 오늘 음봉으로 눌렸잖아요. 시장 전체가 상승 출발을 하면서 강한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하면 이 종목 역시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까지 내일 시가 상승 출발해 준다면 좀 강한 상승세 만들어주면서 목표가까지 올라가 주기를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쭉 나눠봤고요. 나머지 종목이 오늘 유니크였는데요. 관심이 좀 가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노란 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주현 검색하시면 또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이 또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